오늘은 박정희 5편이며 제목은 포항제철 2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5장 포항제철의 건설 제1기 공사 조강 103만 톤의 목표 1970년 4월 1일 영일만 모래벌판에서 박정희 대통령, 김학열 부총리, 박태준 사장이 파일 항타 버튼을 누르면서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250만 평의 부지에 20개 이상의 대형 공장, 15만 톤 이상의 저반시설의 항만, 공장 내 16km 철로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이었습니다. 부지 조성과 공장 건물 신축, 건설업체 감독은 포항종합제철이 맡았으며 설비 선정이나 설치 감독은 일본기술자문단이 맡았습니다. 김재관 박사가 직접 포항에 내려가서 도면을 보면서 박은 말뚝들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김재관은 향후 500만 톤 이상의 규모로 확장될 것에 대비하여 공장 배치를 설계함으로써 새로운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도 기존 공장이 조업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래바람이 이는 악조건 속에서 시작된 포항제철 공장 건설의 초기 모습의 사진입니다. 1970년 4월 1일 박태준 사장, 박정희 대통령, 김학열 부총리가 파일 항타 버튼을 누르는 모습의 착공식 사진입니다. 포항제철 착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일관제철소는 1년의 제선, 제강, 열연, 압영 공정으로 구성되는데 박태준은 후방 방식을 선택하여 열연 공장을 먼저 세우고 다음으로 제강 공장을 그리고 나중에 제선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중간 제품인 슬래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압연 공장에서 제강 제품을 가공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971년 가을 열연 공장의 기초공사의 지연으로 설비 설치가 3개월 지연될 상황에 처했을 때 박태준은 열연 비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루 300입방미터에서 700입방미터로 늘려서 밤샘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 10월 31일 2달 만에 3개월이나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여서 열연 공장의 기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열연 설비를 계획보다 2주일 빠르게 설치했습니다. 1972년 7월 4일에 중후판 공장의 준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중후판 공장은 반제품인 슬래브를 호주나 일본에서 수입해 와서 강판을 연간 약 34만 톤을 생산함으로써 400만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렸습니다. 열연 공장은 1972년 10월 3일에 완공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공정 중 약 80%를 진척했습니다. 연간 약 62만 톤의 슬래브를 처리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3일 포항제철 열연 공장의 완공식의 사진입니다. 1972년 겨울에는 고로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1973년 6월 7일 태양열로 체화를 해서 6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박태준은 고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1973년 6월 9일 오전 7시 30분경에 출성구에서 대망의 황금색 액체인 쇳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73년 7월 3일 포항종합제철 1기 종합준공식이 포항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1기 공사는 3년에 걸쳐 연 인원 810만 명,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비인 약 430억 원의 약 3배인 1135억 원, 8만 2천 개의 기계의 설치, 2만 7천 개의 콘크리트 파일, 2만 8천 개의 강철 파일을 박는 거대 공사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임직원들과 상의하는 철의 남자 박태준의 모습입니다. 고로 선출구에서 첫 샘물의 출하를 축하하는 만세의 사진입니다. 포항제철 제1기 준공식의 사진입니다. 제2기 공사 조각능력 157만 톤, 1973년 12월 1일에 착공하여 1976년 5월 31일에 완공되었고 예정보다 한 달 먼저 완공되었습니다. 총 투자비는 5억 4,700만 불로 내자 1억 9,900만 불, 외자는 3억 4,800만 불이 들었습니다. 제2고로 소결공장, 코크스 공장, 100만 톤 규모의 LD전로, 연주 설비 등의 공사였습니다. 제2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국내 철강 총 생산 능력이 약 400만 톤으로 늘어나서 당시 북한의 생산 능력인 320만 톤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제3기 공사 290만 톤, 그래서 총 조각 능력은 550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1976년 8월 2일에 착공하여 1978년 12월 8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공사비는 13억 8천만 불이 소요되었으며 내자는 6억 1,800만 불, 외자는 7억 6,600만 불을 조달하였습니다. 포항제철은 사내 유보금과 이익을 바탕으로 내자의 47%를 조달했습니다. 3,759 입방미터의 고로 설치, 당시 세계 최대의 규모였습니다. 12개의 단위 공장과 11개의 부속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와이어로드와 전기 강판도 생산 가능해졌습니다. 1978년 9월 추석 차례 합동 모시기와 연유 포기로 공기를 단축했습니다. 본래 계획은 1979년 4월 30일이었으나 5개월을 단축했습니다. 제4기 공사 조각 능력 300만 톤, 총 855만 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1979년 1월 31일 착공하였으며 1981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총 투자액은 13억 9천만 불이었으며 외자는 6억 6,600만 불, 내자는 7억 2,600만 불이었습니다. 포철이 6억 1,700만 불의 내자를 자체 조달했습니다. 1단계 공사는 7개의 공장, 11개의 부속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8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 공사는 60만 톤을 추가 확장하는 공사였으며 국내 정치 사정으로 1983년 5월 25일에 완공했습니다. 이로써 총 9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4기 공사에는 포철 직원들이 설비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전 과정을 관장했습니다. 즉 제철 산업의 기술 자립을 성취했습니다. 포항제철의 850만 톤의 조각 능력은 당시 세계 11위의 생산량이었습니다. 1983년 제4기 포항제철의 완공으로 910만 톤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졌습니다. 5. 광양제철소 1978년에 포항제철과 현대그룹 간의 제2제철소 쟁탈전이 일어났습니다. 1978년 10월 박정희는 박태준에게 제2제철소 포철 제2공장을 맡겼으며 1978년 10월 27일에 포철이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제2제철소의 입지로 아산만과 광양만 사이에 입지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아산만은 소수 간만 차이가 최대 9m나 되어 관문을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반해 광양만은 소수 간만 차이가 3m에 지나지 않았으나 연약 기반이어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1982년 11월 하순 전두환 대통령의 주도로 광양만에 제2제철소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양제철소의 건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기 270만 톤 85년 3월에 착공해서 87년 5월에 완공했으며 제2기 공사도 270만 톤 86년 10월에 착공해서 88년 7월에 완공했으며 제3기도 270만 톤 88년 11월에 착공해서 90년 12월에 완공했으며 제4기는 330만 톤으로 91년 1월에 착공해서 92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연간 생산 능력은 총 1140만 톤이었으며 4기의 소결 공장, 4기의 코크스 공장, 4기의 고로, 2개의 산소 공장, 7기의 연주 설비, 3개의 연료 공장, 3개의 냉연 공장, 2개의 용융 아연 공장, 도금 공장, 1개의 전기 아연 도금 공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완공됨에 따라 포철의 연간 생산 능력은 2050만 톤이 되어 세계 3위의 제철소가 되었습니다. 1981년 어촌이었던 광양만 부지의 전경입니다. 광양만의 메리공사의 현장입니다. 광양제철소의 1기 종합준공식은 1987년 5월 7일 거행되었습니다. 광양제철소의 4기 종합준공식인 1992년 10월 2일 거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제철 2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